KBS의 여론조사는 이 한국 리서치가 의뢰해서 2일부터 4일까지 각 지역구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유무선 전화한 건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KBS 여론조사는 다른 군소 언론의 여론조사랑 다르게 뭔가 되게 공신력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9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게 있어서 아주 허접하게 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 대전 중구는 황운하 46.8, 이은권 34.8. 여기도 지금 압도적이죠. 이 느낌은 그렇고. 다음에 의정부 갑 오영환 45.1, 강세창 28.0, 문석균 7.0. 여기는 뭐 대부분 문석균 후보는 아마 사퇴하지 않을까. 사퇴해야죠. 네. 자, 그다음에 허영 45.0, 김진태 38.1. 여기 지금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는 하는데 많은 언론들이 지금 허영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KBS 여론조사는 6.9% 차이기도 한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당선 가능성은 허영이 46.2, 김진태가 35.2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천 연수을 여기가 중요해. 지금 정일영, 민경욱이 소수점짜리까지 똑같아요. 아우 피말려. 쫀득하네요. 아, 쫀득이 아니고 쫄깃이겠죠. 딱 소환이 딱 정일영 후보가 이기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지금 이정미 후보가 22.6인데 나는 사실 이런 딜이 필요한데 예, 선거비 보전 받았으면 됐죠 이제. 창원 성산하고 여기 인천 연수라고 딜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인생은 끝났거든요 이제. 예. 인생은 끝났어.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정미 후보가 양보를 하고 저기 뭐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솔직히 뭐 그쪽에서 여영국 후보한테 양보를 하는 그런 딜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정미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인생의 이제 마지막 승부라고 할 만큼 절실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하는 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패배가 예상돼 있고 이게 나한테 어떤 비난이 돌아올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죠. 자, 어쨌건 우리가 투표를 붙였잖아요. 아까 새날에서 지금 15,000명 이상의 투표를 한 그 투표에 2등이 민경욱이에요. 네. 비유 감도가 너무 커. 민경욱이 왜 가끔씩 유튜버들이 이렇게 민경욱 선거운동하는 데 가서 이 영상 찍은 거 가끔씩 보면요. 예. 얘는 정치인 아니에요. 버럭하고 막 훈계하고 막 사실 쌍욕만 안 하지 그냥 일반 시정 잡혀봐도 못해요. 가래도 뱉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들은 새끼. 자, 다음에 구로울에서는 이제 윤건영 50.1, 다음에 김용태 27.7. 삼선 자객이래. 뭔 자객이 이렇게 힘을 못 쓰냐? 자객이 왔어. 자해 공갈단. 그렇고요. 다음에 부산으로 한번 가보면은 부산 진구 갑 김영춤 43.7, 서병수 35.4. 이게 서병수는 지금 대표적인 친박이었고요. 부산시장이기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김영춘 후보가 지금 8.3% 앞서고 있는데 이따가 그 분석은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여기 당선 가능성을 보니까요. 김영춘이 42.0, 서병수 36.0 이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샤이 보수 진보에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경상도권에는 샤이 진보 다른 말로 샤이 민주당이 있어요. 있죠. 있다고 보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저 서병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산 사람들이 느끼는 그 화딱지가 있습니다. 서병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느끼는. 서병수. 예. 그래서 서병수가 이기기 서병수. 힘들죠. 예. 자, 그렇고요. 자, 송파 언론 한번 가볼까요? 최재성 이게 지금 이제 이 후보 지지도가 일단 이래요. 최재성 43.0, 배현진 41.0 이렇게 되거든요. 당선 가능성은 엄청 차이 나요. 실제로 사람들은 배현진이 국회의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최재성 51.2, 배현진 33.8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배현진이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호를 치다가 이런 KBS 여론조사가 나오면 확 가라앉죠. 더군다나 당선 가능성에 배현진 너는 정치인 감은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감이 아니니까요. 감이 아니니까요. 참. 배현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길게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없어.
자, 최근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대략 보면은 지금 이제 대구 이런 데는 좀 빼고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민주당 박수현 43.0, 정진석 37.6. 다음에 의왕 과천 민주당 이소영 39.4, 통합당 신계영 32.5. 다음에 민주당 오영환 45.3, 그 미통당 강세창 33.1. 정부 갑. 다음에 인천 중구 강화옹진 민주당 조택상 44.8, 통합당 배준영 38.6. 이 사람 배준영 씨가 그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낙선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경기 수원병은 민주당 김영진 49.1, 미통당 김용남 32.2, 충북 증평 진천 음성 미통당 이런 데는 좀 앞서는 데가 가끔씩 있어요. 경대수 44.5, 민주당 이모선 40.1. 이런 경합 지역이 일부 있긴 한데 청주 흥덕의 도종환 정우택 너끈히 앞서고 있고요. 민주당 변재일도 그 김수민 있죠. 옛날에 안철수 측근이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네. 세수단. 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지금 20% 차이 나고 우리 방송 나오셨던 민주당 박성준 후보 재상욱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TV조선과 매트리스 디스크 여론조사인데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이 근데 이게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어요. 경주 상주 문경의 이미자 헐. 이미자가 지금 46.8로 무소속 이현성을 17.2거든요. 거의 퍼센테이지가 30%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실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막대기를 딱 꽂아 놓으면 몇 표가 나오는지 아니, 여기 진짜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데는 민주당 후보를 아예 내지를 못한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와 놀랍네요. 이미자 46.8? 그러니까 후보가 이미자여서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희상 의장한테 그 공격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미자는 그 뭐랄까 이 경한일보하고 경북 리서치 4월 5일 날 조사인데 이미자는 잘 얻어걸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노동계 몫으로 출마를 그러니까 비례대표 당선이 돼가지고 일찌감치 지역구 바깥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이 손을 못 내밀었던 곳에 상주 문경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누가 나오든 찍어주는 곳들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미자 대신에 막대기도 똑같아요. 이 지지율 나올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자 광진 늘 이야기를 그래도 해보려고 지금까지 좀 밑자락을 깔았던 건데요. 고민정 후보가 45.7, 오세훈이 37.7이에요. 이게 지금 최근 여론조사 8연승입니다. 서울신문과 리서치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예요. 고민정 45.7, 오세훈 37.7, 8연승이라고. 내가 그 지난 주말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걸 박빙이라고 해? 그쪽에선 박빙이라고 우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빙이라고 말하는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좀 신박하죠. 숨어 있는 샤이가 이 결과를 10%가 항상 있기 때문에 10% 숨어 있는 10%를 감안하면 비슷하다. 근데 이 이런 결과를 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한 며칠 전부터 고민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쫄리면 네거티브를 한다. 지고 있는 사람이 네거티브 하는 네, 거다. 그래서 그 괜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후보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문구를 가지고 고민정 놀랍다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 보내는 이런 식으로 계속 몰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커뮤니티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글이 그런 식이라던가 그거는 분명히 조작 작전 세력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부동층이 15% 정도 있다고 그러는 하는데 이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2주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2.5포인트 차였어요. 지금 8포인트 차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 서울신문과 리서치의 조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말 방송에 그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초반 여론조사 2개가 오세훈이 앞서는 게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론조사 8연승이에요. 누가 이걸 박빙이라 그래. 심한 경우 10% 이상 차이가 나면서 추세를 이어오는데 말씀드렸죠. 10개 여론조사를 500개짜리 10개를 하면 5천 샘플이라고 대략적으로 보면. 네. 그 5천 샘플이 고민정이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 굳혀지지 않는 일종의 그거라고 보는데 이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경상도권에는 샤이 민주가 있다고 치면 샤이 진보가 있다고 치면 분명히 수도권에는 샤이 보수가 있을 거다. 나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동을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민주당이 압승할 거야. 니들
미통당 찍을 거면 투표장에 나오지 마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입장이라는 게 어차피 질 건데 투표장에 왜 나오냐 놀러 나가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이따가 뭐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수도권 내에서의 여론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여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 지역 감정이나 뭐 지역을 다 떠나서 나면 근데 샤이 보수라고 하는 일배하는 20대 이런 애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거 우리하고 좀 달라. 우리는 투표를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뭐 저쪽에 뭐 경제 폭망론이네 뭐네 해갖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그래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으라고 생각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봐봐 황교안 혓발질하죠. 날마다 말실수하죠. 공천 막 민경욱 같은 애는 막 죽였다 털렸다 해버리잖아요. 이러면 투표장에 안 나온다고. 그거는 샤이 난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아야 3%. 거기다가 이 청년 후보들을 대하는 지역 민심을 보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경기의원 가천의 이소영 후보나 의정부가 오영환 후보나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당이 좋아도 인물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하기에는 좀 아쉽네 하면은 다른 당을 찍거나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선택했으면 일단 믿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공천을 받았던 오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영환 후보로 정식으로 공천되고 난 이후에 지역 민심이 그냥 움직여 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선택했으면 믿을만 할 것이다. 그런데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선택했는데 보니 사람도 괜찮은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야당으로서 오세훈 후보가 이게 쳐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이중의 상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세훈은 제가 고민정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고 그렇죠. 있다. 네. 이게 지금 김영춘 그 선대위원장 지역 선대위원장이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8대 때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가져간 게 한 석, 그 다음에 19대 때 가져간 게 2석, 그 다음에 20대 때 가져간 게 우리가 5석이었는데 그 5석을 얻었을 때 모든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 정말 이것은 민주당의 쾌거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5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불경의 기류가 다 바뀌었대요. 다 바뀌면서 이제는 5석은 물론이거니와 10석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광진을하고요. 그다음에 구로을에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의 여동생, 문재인의 남자라고 얘기하는 윤건영과 고민정을 상대로 하고 있는 저쪽 미통당 사람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예. 없겠다. 자 오세훈은 지금 그 나경원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론조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 번도 뒤집지를 못해. 8번의 시간 동안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광진을 후보자 TV 토론 같은 걸 하는데 조국 사태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뭐했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랬죠. 이제 가끔씩 그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프레임은 총선 때 제대로 붙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쩔리는 게 있으니까 언급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제대로 이슈를 붙어가지고 지금 재판 상황이라든지 윤석열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붙어야만 결국에는 쩔리지 않는 상태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게 이슈화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표심이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또 보면 김종인 등이 계속 조국 장관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나마 유일하게 이슈 파이팅에서 자신들이 이겼던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걸 꺼내려고 하는데 그게 좀 비열한 짓이고 그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들이 대개적으로 조국 장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붙으려면 제대로 붙어도 돼요. 난 여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여론조사로 본 총선 판세 지금 이 시각까지 나온 업데이트를 한번 보면요. 민주당이 76석 1위 달리고 있고요. 미통당이 43석. 다음에 저번에 한번 심상정 후보가 1등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거기 한석, 무소속 4석. 여기는 뭐 홍준표 등도 포함되어 있는 무소속인데 이 재밌는 건 그 여론조사를 지금 253개 지역구를 쭉 해보니까 지금 많이 안 나왔잖아요. 민주당 76 1위, 통합당 43개 1위잖아. 그러면 대략 이게 120석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
실제로 여기에는 호남하고 영남하고의 비율이 비슷해요. 여론조사 한 개. 그러니까 영남 한 숫자랑 호남, 충청, 강원도 숫자랑 비슷해. 여기서는 별로 결판이 안 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민주당이 76개 1이고 통합당이 43개 1이면 좀 너무 차이가 늘 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2대 1이라고 그랬는데 예. 수도권은 많이 안 했어요. 그 표가 거의 과반이 수도권에 있다고. 지금 여론조사가 수도권은 관심 지역구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일반 지역구 많이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훨씬 더 벌어질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수도권이 120석입니까? 121석입니까?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영남의 개수가 65개예요. 그래서 호남 28개, 충청 28개, 강원 8개 더하면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제주하고 수도권 2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남이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수도권 까면 상황은 많이 바뀌겠죠. 네. 자, 다시 요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가 121석이고요. 충청 28, 호남 28 똑같습니다. 강원도 8석, 영남이 65석이에요. 그리고 제주도가 3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구에 지금 민주당이 압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똑같은 기조잖아. 민주당이 지역구 지금 압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압도하고 있다. 모른다. 우리 위험하다. 알아. 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인정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방송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을 투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압도한다는 건 박빙이 다른 거잖아요. 네. 압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